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 이해와 준비에 대한 강의를 맡은 경희대 입학사정관 조희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면접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성되고 질문을 하는지를 좀 이해하셔야지만 준비가 될 것 같아서요. 먼저 이제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방법, 면접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대학 말고도 면접을 진행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전형은 약간의 패션과 같아서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고요. 대학들은 독자적인 전형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수험생들이 한 번 준비해서 많은 대학에 지원하고 이제 합격할 수 있도록 대학들이 다른 대학과의 면접 방식이나 전형 방식을 조금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형 정보를 알거나 면접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많은 대학의 정보를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의 전형 정보를 확실하게 숙지하시면 다른 대학의 전형 정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보시게 되면 먼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외대의 면접 방식에 대한 전형들을 좀 소개해 냈고요. 이제 보통 많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방식은 다단계 전형일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서류평가 1단계를 통과해야지만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고, 면접 방식에 따라서 1단계에서 몇 배수를 선발하는지에 대한 여부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고려대라든지 그 다음에 연세대 혹은 이제 연세대 면접형에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단계 서류 이제 평가가 70% 정도 들어오고 면접이 30%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면접의 방식입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에 따라서는 다단계가 아니라 일괄 전형으로 모든 지원자가 면접을 이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서류 통과를 한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하니까, 학생들은 먼저 자기소개서라든지 서류평가 준비에 이제 몰입을 하시고 1단계를 통과한 이후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통 면접이 30% 정도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1단계의 서류평가 비율이 높고, 일단 1단계 서류평가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형에 따라서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면접 비중이 좀 높게 되면 학생들은 이제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과 각 대학의 전형에 따라서 면접의 비중이나 중요도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3배수든 이제 2.5배수 혹은 5배수든 학생들이 충원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면접은 각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충원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본 다음에 최초 합격이 아니더라도 충원 합격의 결과를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면접 비중도 30%인데다가 충원 비율도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본인의 내용들을 잘 이야기한다면 최초 합격이 아니더라도 충원 합격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면접의 비중은 대학마다 전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중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평가 유형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평가 요소에 따른 분류로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성 면접, 학업 역량 면접, 인적성 면접, 심층 면접, 구술 면접이 있고요. 보통 이제 인성 면접은
지원자의 가치관, 품성, 공감, 소통 능력 등 인성을 평가하는 면접인데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용어와 내용적인 측면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인성 면접 그러면 학생의 인성에 대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나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제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묻고 내용을 판단하는 면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기는 하는데 뭐 제시문이나 혹은 다른 역량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학업적인 그 측면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적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전공 적성을 같이 평가하는 면접이고요. 보통 이제 현재 그 많은 대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접은 인성과 인적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층 면접은 조금 더 그 이제 면접에서 깊은 내용을 물어본다. 대체로 이제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시문 기반을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조금 이제 깊은 사고력을 보려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구술 면접처럼 말로 하는 시험, 즉 이제 제시문이 나오기도 하고 면접처럼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을 말로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 혹은 인적성 면접이 포함되는 면접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의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그 전형 방법보다는 전형 자료에 따른 분류가 좀 더 명쾌한데요. 일단 내용이 서류 확인 면접이냐 아니면 출제문항 면접이냐가 그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 가장 대표되는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서류 확인 면접도 하고 그 제시문을 통한 출제 문항을 통해서 면접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문을 주지 않고 그 학생의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하는 서류 확인 면접만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서류 확인 면접 플러스 이제 제시문을 통해서 학생의 여러 가지 역량을 확인하느냐 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고요. 면접 방식에 따른 분류로 따지면 이제 면접관과 학생이 만나는 면접 방식이냐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면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단 토론 면접은 이제 1대 다 혹은 다대 다일 수 있는데 지원자가 여러 명이 이제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한 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면접인데 그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 면접에서 집단 토론 면접은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 면접은 그 제시문 면접 중에서 먼저 제시문을 읽고 난 다음에 학생이 그 내용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좀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그 면접관이 다시 질문하는 방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통적인 측면들은 면접관이 학생들한테 뭐 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든 아니면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든 하는 면접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대1 면접관 1인이 지원자 1인을 평가하느냐, 아니면 다대 1 면접관 다수가 지원자 1인을 평가하느냐, 아니면 면접관 1대 다처럼 면접관 1인이 이제 여러 명의 지원자를 평가하느냐, 혹은 다대다 면접관도 많고 지원자도 많고 이렇게 이제 면접을 하느냐의 방식이 있을 텐데, 대체로 다대일 면접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든 면접평가든 그 다수 다단계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 각 이제 단계별로 다수, 즉 여러 명의 평가자가 한 지원자의 서류나 면접을 평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면접관이 즉 3인에서 2인 정도의 면접관이 한 사람의 지원자를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드리자면, 이제 일단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경희대이기 때문에 경희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대학의 전형 방법들은 이제 비슷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경희대의 면접 방식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다른 대학의 면접 방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제 이 내용들이 뭐 면접 비중이 좀 몇 프로이냐 정도, 다단계냐 일괄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고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 면접하는 방식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다른 대학 면접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경희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 전형이 있는데 그 중에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은 네오은혜상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서류평가를 통해서 3배수 학생을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과 그 다음에 면접 30을 합쳐서 이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 학력은 없고 인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들이 각 대학마다 한 가지의 전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전형들이 있어서 이렇게 네오처럼 다단계 하는 전형과 일괄 전형 혹은 고른기회 전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면접이 있냐 없냐를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보통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들은 아까 이제 면접 여러 가지 전형 방법 본 것처럼 1단계를 통과한 뒤에 일정 배수의 학생들이 1단계 성적을 가지고 면접과 합쳐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접 평가 방식이 1단계를 통과하면 학생들의 점수가 약간 촘촘해지는 상황이어서 그 면접 30%가 실질 반영률이 어느 정도인가는 대학마다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보통 충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평가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분 내외가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면접 평가에서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원율까지 고려하게 되면 경희대를 보게 되면 거의 그 이 명목 반영과 실질 반영이 같다. 즉 명목이 30% 정도인데 실제로 서류평가와 면접을 합쳤을 때 학생들의 이제 합격의 그 순위가 바뀌는 비율이 작년에 35% 정도였기 때문에 보통 다른 대학들도 거의 그 이제 내용과 좀 비슷할 거고요. 대학마다 이제 모집단위 풀이라든지 혹은 면접 방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면접의 비중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이제 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면접에서 학생들이 뭐 당락을 결정하긴 하지만 너무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맡은 바에 이제 내용들을 잘 얘기한다면 최초뿐만 아니라 충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을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일단 경희대 이제 그 면접하는 방식은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경희대는 출제 문항 면접과 서류 확인 면접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출제 문항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하고 서류 확인에 대한 면접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경희대처럼 출제 문항과 이제 서류 확인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 문항 즉 제시문 없이 서류 확인에 대한 면접을 뭐 10분 내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면접을 쪼개서 출제 문항에 대한 면접을 뭐 5분 내지 10분 정도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서류 확인의 면접을 면접실을 바꿔서 면접관이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한 번에 면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뭐 인성 50, 정원종합성 50인데 요 이제 평가에 대한 항목 비율들은 그 대학에 따라서 전형 방법에 따라서 조금 그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제 서류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좀 확인해서 학생들이 모집 단위에 대한 뭐 이제 관심도라든지 노력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 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가지고 평가할 거고요. 면접에 대한 대상 자체는 그 대학의 전형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지게 되면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생부를 내는 전형이라면 1단계 통과한 다음에 그 세 가지의 서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 학생부만을 내는 전형이라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소개서 내지 않고 학생부만 내는 전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제 3년 전부터 면접은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이제 실시하는데, 일단 블라인드 면접은 어떤 거냐면 학생의 그 개인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복장을 금지를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2단계가 이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궁금한 점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레스 코드, 즉 면접실에 갔을 때 내가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로 그 특정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옷이 면접을 볼 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좀 더 편안한 복장을 입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생이기도 하고요. 교복들이 본인한테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복을 입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블라인드 면접 평가가 실시되면서 그 교복 자체가 학생의 학교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교복 착용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안에서도 이제 나타났듯이 고등학교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지역이라든지 본인의 개인의 어떤 이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말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면접위원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면접을 이제 보러 들어올 때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긴장할 수 있으니까 라포 형석, 즉 이제 좀 긴장감을 풀어주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서부터 자기소개 해보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준비한 거 한번 해보세요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기소개를 질문을 하든 혹은 학생이 준비한 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든 간에 본인의 학교,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사진이나 수험번호 자체도 보통은 다 가번호를 만들어서 붙이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모든 면접 자체가 학생의 신분을 드러나는 걸 보지 않고 학생 스스로도 고등학교와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실수로 얘기했다고 해서 감점을 하거나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요. 면접관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런 내용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부정행위의 내용도 들어올 수 있어서 좀 곤란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학교가 하지 말라는 것 혹은 면접관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희대 면접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제 경희대는 인성과 전공 적합성 이제 50대 50으로 평가하는데, 이제 대학마다 이 방식은 좀 다를 거고요. 이제 경희대는 뭐 차학인연 적합도, 인성, 전공 기초 소양, 논리적 사고력을 보는데, 비슷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인성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는 뭐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인성에 대한 혹은 태도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한 모집 단위의 어떠한 노력이나 그 소양을 갖췄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면접은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제시문을 주던 질문을 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논리적이고 이제 학생의 그 사고력을 이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들을 평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평가를 진행서를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하니까 면접이 이렇게 진행되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임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대학마다 이제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면접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명시되기도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 내용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동영상으로 어떻게 면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이제 찍어서 이런 방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뭐 학교 뭐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그 대학의 뭐 면접 방법 유튜브를 치시게 되면 영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현재 올라가 있는 면접 방식뿐만 아니라 예전에 만들어진 이제 면접에 대한 내용들도 뭐 인터넷상에서 혹은 그 홈페이지 상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면접 진행 순서는 먼저 면접 대상자가 발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면접은 보통 다단계 전형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1단계 통과해서 어느 날 면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대상자가 되게 되면 이제 날짜와 장소와 이제 일시가 정해지는데 그 일시에 맞춰서 면접 장소에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입시를 하게 되면 보통은 다 대기실에 이제 모여 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실 풍경이 일반적인 모습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일단 학생들은 면접 대기실에 모여서 신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원 체크를 한 다음에 그 가번호, 즉 수험표나 혹은 수험표 이외에 그 학생이 이제 그 특정 인식을 할 수 있는 가번호를 좀 부여하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면접 방식을 들어가는데 면접 순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수험번호 순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학들이 랜덤을 섞는데 대학마다 면접 순서를 정하는 상황들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꼭 내가 이제 뭐 수험번호가 앞이라고 해서 앞에서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는 출제 문항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본인 순서가 되면 이제 진행 직원이 학생들을 이제 대기실에서 나와서 면접실 가기 전에 그 보통 복도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이제 출제 문항 면접이 있는 그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그 출제 문항을 읽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학생이 그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줍니다. 보통 이제 이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대학마다 주고 있고요. 경희대는 10분 이내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이제 그 10분이 지나고 나면 면접실에 들어가서 이제 2인 1조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고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좀 길게 하는 면접. 그러니까 경희대는 의학 계열 면접은 좀 더 계열이 좀 긴데 면접 방식에 따라서도 같은 대학 같은 전형이라도 모집 단위에 따라서 조금 면접 방식이 다른 경우도 있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이 끝나면 보통은 다 퇴실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동선인데요. 보통 이제 면접을 우리가 이제 그 진행을 할 때 면접을 본 사람과 면접을 보지 않은 사람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면접을 본 사람들은 제시문 문항이 아니라 서류 확인 면접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질문이 나왔고 어떤 분위기로 면접이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알게 되면 그것을 모르는 지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많은 대학에서는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이 끝난 다음에 보통 다 퇴실을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 순서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면접 인원들을 한꺼번에 모은 다음에 동일하게 퇴실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퇴실 방법에 대해서도 전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지원할 때 수시 6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대학을 지원하고 1단계를 동시에 통과를 했을 때 면접 일정이나 내용들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같은 날짜, 같은 시간이라면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 군데를 선택을 해야겠지만 이제 입실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거나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오전 면접을 본 다음에 오후 면접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언제 끝나서 언제 다른 면접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순서는 알 수 없지만 퇴실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최종 면접 시간이 어느 정도 끝나면 예상하는지 정도를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 면접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수시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6회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그 이제 뭐 역량이라든지 서류 내용들 이런 준비 과정에 따라서 전형을 선택하고 지원을 할 텐데, 만약에 그 면접이 있는, 즉 대학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수시 6회를 지원하면서 혹시나 내가 지원하는 대학들의 면접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혹은 내가 논술까지 쓴다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 날짜와 논술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를 좀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1단계를 통과할지 내가 그 대학에 붙을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일단 전형을 지원하고 대학을 지원할 때는 내가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그 대학에 열심히 해서 붙는다는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지원하는 상황인데, 일단 일정이 겹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기회가 돼도 그 대학에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 날짜와 면접의 날짜는 이미 공지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겹치지 않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 확인 면접은 보통 이제 학생들의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경희대처럼 이렇게 출제 문항에 대한 면접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긴장을 하거나 겁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교과형 질문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정답이 있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 구술 면접을 하거나 제시문이 있다 하더라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그 내용들을 보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 사례를 보게 되면 일단 경희대는 이제 기출 문제가 인문, 자연, 의학 계열로 나눠져 있는데, 인문 쪽 기출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및 근로자 인권 침해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인간과 동물 환경에 해를 가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입한다. 이러한 윤리적 소비 제품의 가격이 일반 제품의 가격에 비해 높더라도 공정무역, 친환경, 동물복지 등의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한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윤리적 소비를 권유한다라고 하는 소비자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너는 어떤 행위를 할 거니? 그러니까 소비자 2 같은 경우에는 1은 좀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환경적인 걸 살 수 있는 걸 선택을 하든지, 소비자 2처럼 나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경제적인 이득이 취한 것들을 선택을 할 건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너는 무엇을 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긍정으로 볼 것이냐, 부정으로 볼 것이냐, 너의 견해는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물어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황 면접이라서 본인이 의사가 됐을 때 이런 상황에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니? 그 선택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의학 계열이든 자연이든 인문이든 보통 정답이 없이 그 제시문을 이해한 다음에 너의 그 선택,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건 그 선택에 대한 이유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시문 관련된 혹은 이제 면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혹은 출제 문항이 면접이라고 해서 어떠한 정답이 있거나 내가 내용을 모르는데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본인의 논리를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출제 문항이 없는 면접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성과
전공 적합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자기소개서 혹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본인의 장단점을 말하고 뭐 단점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상에서 그 학생이 이제 했던 학교 활동 중에서 뭐 리더십이나 뭐 이제 협력했던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지원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원학과 혹은 모집단위 관련 혹은 계열 관련 네가 노력한 이제 준비한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니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보통은 이제 면접관들이 서류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서류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학생부를 숙지를 한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질문 같이 이건 내가 분명히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왜 또 물어보지? 뭐 이거 안 읽었나? 라고 자칫 미리 생각을 해서 이제 뭐 그냥 대충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 하더라도 서류 확인 면접, 즉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보고 답변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 질문을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서류상에 혹은 자기소개서상에 내용이 적혀 있긴 하지만 도대체 이것이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떻게 그 노력을 하고 실행을 했는지, 또한 이제 그 내용적인 디테일한 측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하고 묻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자기소개상에서 그 내용을 썼더라도 혹은 학생부의 내용이 자세히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있는 걸 왜 물어보지? 그냥 그거 보면 될 거라고 해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혹시 이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이외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도 같이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서류 확인 면접이 좀 일반적인 면접으로 이제 되는데요.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학생부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면접관이 질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이제 학생이 어떤 대회, 교내 대회에 뭐 나가서 이제 뭐 노력을 하고 수상을 받았다면 그 대회에서 여러 가지 상들이 있을 테니까 어떤 대회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력한 이유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가 수상 경력이 많으면 그 학생부 내에서 수상 경력도 이제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모집 단위와 관련된 수상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특정 분야의 수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UCC에 대한 수상 경력이 많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영상을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하는데 어떤 특기라든지 관심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UCC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특히 UCC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 수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대회에서 본인이 한 역할은 무엇인지, 꼭 UCC가 아니더라도 수상에서 혹은 이제 주제 탐구 발표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역할이나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인데요. 이제 학생부상에서 독서 활동을 우리가 이제 적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 읽은 책들에 대한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이제 학생의 관심 분야 혹은 학생의 지원한 모집 단위와 관련된 독서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면접관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인데, 그러니까 진로 희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었을 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건, 바뀌어서 무언가 감점을 하거나 이상이 있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과 3학년 때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 자체를 이제 면접관이 궁금해하고 학생이 학생부의 이제 진로 희망사항에서 본인이 썼거나 혹은 자기소개상에서 지원 동기에 그 진로가 바뀐 거에 대해 내용을 썼다 하더라도 이걸 왜 또 묻지가 아니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이해하시고 이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창체 활동 중에서 뭐 자율활동이나 혹은 수험 등의 세부능력 특기사항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어떤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본인이 이제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이제 학생부에 언급이 돼 있거나 본인이 자기소개 썼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원리가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제 교과 학습 발달사항 아래에 있는 그 내용에서 수업 내용이나 혹은 수행평가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서 주제 탐구한 활동들이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질문, 자세한 내용들을 면접관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자율활동 중에서 학교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죠. 뭐 수학여행 가기도 하고 또한 이제 특강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걸 들어서 본인이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거나 자기소개상에서 그 특강을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왜 인상 깊었고 어떤 본인이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느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창체 활동 중에서 자율 동아리든 이제 정규 동아리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여기에 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동아리에 대한 내용을 좀 물어보고 본인의 역할, 활동, 그다음에 이 동아리, 자율 동아리가 만약에 지원 학과 혹은 관심 분야 혹은 모집 단위와 연관된 동아리일 경우 혹은 본인이 좀 더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고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이유 그 다음에 역할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축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조별 토론에서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서 이제 내가 한 활동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봉사활동, 그 다음에 행동특성 종합 의견에서 리더십이라든지 학생들과 여러 가지 인성적인 측면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면접에 대한 내용들은 학생이 낸 서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질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이 있다고 한다면 제시문이 물어보는 질문들 그리고 또한 이제 제시문 혹은 서류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도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모집 단위 관련된 질문 혹은 일반적인 질문도 면접관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한 활동의 기록들을 기반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시문이 있는 혹은 출제 문항이 있는 면접이라면 각 대학마다 홈페이지나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전 가이드북에 기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대학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서류 확인 면접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혹은 학생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고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거를 궁금할 수 있는지들을 이제 상정을 하고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 질문을 하는 의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평가 요소,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창학인형 적합도라든지 논리적 사고력,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에 대한 질문을 인성까지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대학의 이제 면접 평가 요소들은
모집 요강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합전형 관련 책자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보고 나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평가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범위는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그러니까 학생이 3년 동안의 한 활동을 이제 기반으로 좀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에서 어떤 역량을 좀 확인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학생이 제출한 서류 확인에 대한 역량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가 낸 그 제출한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아니면 좀 더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궁금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서류 평가했을 때 이 학생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가 있거나 아니면 모집 단위와 연관된 활동이나 내용이거나 아니면 특정하게 좀 우수한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골고루 물어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야의 질문에 좀 집중하느냐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골고루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 출제 문항과 서류 확인 면접을 동시에 하는데 그 10분 내외의 면접에서 한 5분 정도는 출제 문항, 5분 정도는 서류 확인 면접이어서 보통 이제 골고루 배분하긴 하지만 그 면접관의 어떤 이제 그 관심사에 따라서 즉 학생이 그 질문하는 방식이라든지 서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그 비중을 좀 달리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학생이 좀 우수한 분야가 있는 상황들 혹은 서류 평가에서 좀 더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는 분야가 조금 집중되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좀 더 평가 요소라든지 그 서류와 뭐 출제 문항에 대한 대학이 평가하는 요소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골고루 배분한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은 보통 과거형과 미래형 질문이니까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학업 계획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자기소개서 안에서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에 대해 물어보는 이제 대학의 자유문항도 있긴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서류 기반 면접을 할 때는 학생의 계획이나 생각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학생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거나 그 경험에 대한 이제 쓰여지지 않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보다는 학생이 경험한 내용, 경험한 활동, 그 다음에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묻는 것이 좀 더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 시 궁금하거나 확인할 사항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수상실적, 독서활동,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그 학생이 제출한 서류 중에서 면접관이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요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야겠다 혹은 요 부분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질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금지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분을 드러내거나 혹은 이제 지원자의 뭐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그 이제 뭐 직업이나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고요. 아까 이제 학업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과형 질문들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이제 금지된 질문들은 면접관이 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거기까지 뭐 내가 그 모집 단위에 지원했는데 혹시 이제 그 학과에서 뭐 배우는 기본적인 뭐 내용을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좀 더 기본적인 걸 알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뭐 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했던 경험들 위주로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학생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질문은 이제 금지된 질문이기 때문에 묻지도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좀 더 폭넓게 준비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면접 준비할 때 어떤 거냐면 이제 면접관들도 어떤 면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들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단연간의 경험으로 면접 방식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는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들이 보통 면접에서는 반드시 추가 질문이 나옵니다. 특히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했을 때 정답이 없으니까 반대급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면접관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학생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면 그 대답을 가지고 꼬리물기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면접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까 미리 준비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학생이 준비하는 것이 반도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의 말에 집중을 해서 어떤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좀 이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경희대 제시문에 예시 나온 것처럼 소비자 1, 2가 있어서 당연히 1과 2는 상반되거나 혹은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있어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긍정의 얘기와 부정의 얘기를 할 때 면접관들은 그 학생의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 나서 틀려서 묻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학생이 선택한 질문에 대한 내용과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되묻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그 대답을 한 다음에 면접관이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아라고 했을 때 혹시 본인에 대한 답이 틀려서 다른 내용을 급하게 바꾸는 경우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본인이 얘기한 방금 전에 얘기한 그 논리를 본인 스스로 뒤집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하거나 혹은 정답을 찾아가는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조금 이제 논리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접관이 얘기하는 추가 질문은 면접관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당연한 면접의 하나의 그 이제 방식으로 보고 본인의 답이 틀려서 본인의 답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에 대한 예시를 좀 보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했을 때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이 나오면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를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어요? 라고 추가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찬반이거나 혹은 선택을 한다면 그 해결 방식을 왜 선택했냐에 대한 물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람이 있던 순간, 뭐 느낀 점은 뭐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어요? 라고 하는 물어보는 방식. 그 다음에 그 방식을 실행하는데 본인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냐? 혹은 그 상황을 다시 겪는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할 생각인가? 이렇게 사실은 어떤 답변을 했을 때 거기에 부과되는 질문을 하거나 혹은 좀 더 반대급부,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방식은 굉장히 일반적인 면접의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답이 틀렸거나 혹은 본인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물어본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면접관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꼬리 물기 질문 혹은 추가 질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이 면접을 준비할 때 너무 짜여진 그 시나리오만 갖고 외웠을 경우에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많이 당황해서 답변을 못하거나 엉뚱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준비는 하되 굉장히 열려있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경험치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니까 학생의 답변이 불가능한 내용들을 묻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제출 서류, 이제 일반적인 서류 평가 방식은, 그러니까 면접 방식은 제시문도 있지만 대체로 제시문과 그 서류 확인 면접을 같이 가고 서류 확인하는 면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의 제출 서류를 이제 그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여기 나온 것처럼 제출 서류에 질문이 있고 또 뭐 있겠습니까? 답도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 자체는
자기소개서 학생부에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그냥 팩트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다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왜 했지?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어떤 걸 느꼈지에 대한 여부들을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시에 확인한 역량이 맞는지를 면접을 통해 제호 확인하는 것이 면접관의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1단계를 통과하거나 면접을 임할 때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역량의 깊이라든지 단체 활동을 했다면 혹은 이제 이제 발표나 주제 탐구해서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했다면 어떤 역할과 기여했는지 정도, 그 다음에 이게 그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들도 확인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봤는데 좀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서류상에서 약간 불일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과 학생부가 좀 약간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꼭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상황 왜 틀렸지? 뭐가 다르지? 당황하지 말고요. 그 불일치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 확인과 이제 서류상에서 조금 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이 면접관이 할 일이고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보통 면접관들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즉 그 학교 내에서 그 수업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한 내용보다는 지원자 개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좀 했고 느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본인 경험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질문한다라고 좀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즉 경영학과에 지원했다고 한다면 경영학과에 왜 지원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물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거보다는 경영학과가 본인이 꿈꾸는 혹은 본인의 진로 희망을 뭐라고 적었는데 그 모집 단위와 본인이 희망과 어떤 연관이 있거나 혹은 어떤 준비를 했나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할 때 보통 이제 면접관들은 개인의 취향보다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답변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좋아요, 그 학과가 좋아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은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어쨌든 말로 표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표현력이 평가의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논거가 없는 그냥 개인의 그 취향이라든지 느낌만을 얘기한다면 면접관을 설득하는 데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집 단위에 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걸 왜 했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것이 좋았어요. 저는 영상이 그냥 좋았어요.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꿈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모집단이나 그 학과에 가면 이런 걸 배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학과를 지원했고 그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하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특별한 이유보다 굉장히 선호하는 취향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것이 이해되지만 그 제3자가 평가하는 사람이 보게 될 때 그런 내용들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향보다는 어떠한 좀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류 확인 면접에서 그 이제 지원자들이 좀 해야 될 게 서류와 답변을 일치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자기소개서 혹은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본인이 내용을 좀 착각할 수도 있고 이제 혹은 면접에 너무 긴장돼서 서류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가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본인이 낸 서류고 이거를 평가를 했는데 면접에서 이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서류에 대한 신뢰도, 학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류와 답변은
일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에 이제 그 오기 전에 본인이 제출한 그 서류들은 반드시 좀 확인하고 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스타일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거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평가를 다양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거나 본인 스타일과 다른 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해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본인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성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내용들을 좀 또박또박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이런 좀 오해들이 있어요. 본인이 지역적인 측면 혹은 성별에 따라서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표현력이 뛰어나서 남자는 불리하다라고 하는 좀 속설이 있는데 실제로 정말 평가에서 그러한가를 경희대에서 좀 통계를 내봤는데 사실은 뭐 지역이나 뭐 성별이나 성격에 따른 면접 그 평가 점수가 차이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뭐 평소에 표현을 잘하거나 혹은 내성적이어서 말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에 대한 경험 혹은 서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다면 충분하게 본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 보통 학생들이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막 순서대로 다 외우고 혹은 이제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다 외워서 얘기하는데 면접은 서류평가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도돌이표처럼 또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면접관은 디테일한 상황들을 궁금해할 수도 있고 혹은 서류에 담긴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외우다 보게 되면 갑자기 그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을 다 외워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했구나 정도를 이제 크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 본인이 한 활동이고 본인이 쓴 서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그 조리 있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무언가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을 하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질문은 서류에 대한 내용을 하지만 본인이 상정한 본인이 예상한 질문 외의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어쨌든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우물쭈물하거나 자꾸만 그 어떤 선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그 이제 의견을 좀 분명하게 답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상황들. 그리고 면접은 10분 내외가 일반적인 면접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면접 질문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 간결하게, 그러니까 말이 되게 길어지게 되면 면접관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글 쓸 때 흔히 만연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길어질 때 본인이 글을 읽을 때라든지 영어 해석을 할 때 문장이 길 때 갑자기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글 같은 경우에도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 있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로 말이 어떤 질문에 길어졌을 때 설명이 너무 과도할 때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말에 그러니까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 아니요로 단답형으로 질문하는 것은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면접은 대면 면접입니다. 이제 그 면접관이 학생을 두고 면접하는 상황인데 그 학생이 어떤 태도로 면접을 보는지도 평가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삐딱한 모습이나 좀 그런 상황들은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산만한 행동을 하거나 보는 사람이 좀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본인만의 버릇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모의
면접을 좀 해보면서 자신의 말 버릇 혹은 이제 그 행동의 중에서 좀 더 그 이제 좋지 않은 습관들은 짧은 시간에 고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면접관에 이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면접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먼저 그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집 단위 혹은 본인 지원 학과 이런 것들이 명확한 이제 전형 학과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 학과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본인이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라든지 혹은 학생부에 있는 진로 희망 혹은 이제 여러 가지의 동아리나 역량 활동이 본인 모집 단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적다 하더라도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학과에 대한 왜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기기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는 알고 가는 거 좋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면접에 왔는데 그 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어떤 걸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쨌든 내가 그 학과나 모집 단위, 계열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공부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해서 나는 그 학과 가면 좀 더 이제 잘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정을 염두에 둔 평가하고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게 모순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학과에 대한 혹은 계열에 대한 그 상황들은 조금 더 숙지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류 확인 면접이 일반적인 면접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면접 태도, 즉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논리적인 어떤 그 답변도 되게 중요하지만 면접 태도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그 면접관에 영향을 미친다. 뭐 어떤 연구 결과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인지적, 즉 말이나 글이 아니라 비인지적 요소도 사실은 그 이해도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빛, 행동, 손짓 자체도 여러분들의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거나 그 면접관이 받아들이는데 이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면접의 그 평가 대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너무 긴장하지 말 것. 그러니까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너무 외우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본인이 충분히 해왔던 이야기고 본인이 충분하게 경험했던 건데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많이 없긴 하지만 면접을 하게 되면 이제 종종 10분 내내 울다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면접관이 어떤 내용을 뭐 압박을 하거나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여러 가지 긴장하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울음이 터지거나 혹은 뭐 웃음이 터진 경우도 있지만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 긴장해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긴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당연히 안 됐긴 했지만 면접도 일종의 시험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충분하게 그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하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답변을 하는 게 이제 면접의 목적이긴 하지만 먼저 하는 게 바로 면접관의 질문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제 보통 서류 확인 면접이 많으니까 서류에 대한 내용 꼼꼼히 본 다음에 예상 문제를 촘촘하게 만들어 와서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이제 그런 리스트를 짜서 이제 답변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면접관의 질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고 그 사실은 본인이 상정한 예상 질문이 아니라 비슷한 거지만 굉장히 다른 걸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는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하거나 제대로 듣지 않고 내가 준비한 답변만을 얘기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거나 잘 듣지 않고 내가 준비한 비슷한 답변만을 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까 뿌듯하겠지만 면접관의 의도에 맞는 답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평가는 좀 달리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하되 먼저 해야 될 것, 답변도 중요하지만 면접관의 질문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분명히 듣고 거기에 맞는 답변,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답변이 아니다 하더라도 면접관이 그 질문하는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다르게 뭐 발표 수업도 많이 하고 또 학생에 따라서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토론에 대한 준비가 많이 돼서 면접에 대한 준비 혹은 그 이제 부담감이 없는 학생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끼리는 말을 잘하지만 발표라든지 면접에서는 많이 떨릴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시험이라는 관문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장들은 연습을 통해서 좀 이제 극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본인이 실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친구들이 면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어떤 면접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제3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친구들의 면접 방식을 보게 되면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오류들이 본인이 범할 수 있는 오류와 굉장히 흡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산지석이라고 남이 하는 면접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본인의 면접 방식이나 말하기 방식을 수정하거나 이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했지만 그 말을 설명을 할 때 본인이 의지하지 못하는데 좀 두서없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두 갈식으로 그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그 답에 대한 이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그 본인의 명확한 의견을 얘기한 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이유가 약간 부족하거나 논리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접관은 이 학생의 의도를 앞에 이제 했던 그 두 갈식에 대한 답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가 약간 부족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데 만약에 미괄식으로 해서 이유를 얘기한 다음에 답변을 했을 때 이 이유와 답변에 대한 일치가 부족하거나 논리가 빈약할 때 오히려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이해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먼저 면접에서는 두 갈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대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출 문제든 아니면 그 대학의 면접 방식, 그다음에 면접 순서, 그리고 이제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뭘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지, 대학마다 이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면접 방법이나 혹은 모집 단위나 계열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의 홈페이지를 가게 되면 뭐 영상이라든지 혹은 가이드북, 모집 요강에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뭐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경희대 아닌 다른 대학들도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들의 그 요소, 그 다음에 설명들을 충분하게 놓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활용한다면 그 이제 긴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면접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고3 이제 막바지로 이제 넘어가서 2학기가 오는데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에 고등학교 생활을 반추하면서 좀 후회되는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 충분하게 열심히 준비하셨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